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우주한 시간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부부가 일상 속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앞으로 좀 깔아놓고 해볼까 싶은데 제 소리와 음악이 잘 들리시나요? 음악을 끌까요? 아, 그래요? 지금 엄청 작게 했는데 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소감 남겨주신 분들 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 저 신혼부부를 위한 강의라서 들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실버 세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잔소리가 너무 많이 늘어서 자신도 놀랬었는데 나의 자기호감이 낮아졌었구나, 이런 체크도 해주셨고, 남편이 참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점이 있었대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실 때마다. 그런데 기다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뭘 하면 행복할지 나 스스로에게 레이더를 켜보겠다. 또 제이님이 양쪽 입장을 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엇갈린 시각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셨다라고 해주셨고요. 너무 멋지죠? 우리 이엠버 알세 우침님께서는 신혼부부인데 너무 이렇게 미루다가 강의 듣게 되었는데 좀 많이 이해되었다. 그리고 우리 명식님, 잘 적용해 보겠다. 우리 미미님은 참 내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게 많이 서운했던 것 같다. 네, 그저님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사님은 김사, 김을 파시는 분이실까요? 답답하다. 좀 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후원찬 아빠님도 아주 표현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 요즘 불평불만이 많아서 자기가 좀 노력해 보시겠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8월 누적 소감도 계속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죠.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댓글 많이 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코칭권을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행복한 남편 연구소입니다. 저는 안유일이라고 하고요. 저희 연구소는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부터 또 교육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4.3만 팔로워가 함께하고 있는 인스타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를 돕는 더 나은 피그를 선택하라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제 소개하면 저도 부부관계가 진짜 좋지 않았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너무 괴롭고, 참 이혼 생각도 많이 하고 사실 공황장애까지 막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부부 교육, 책, 상담 정말 많은 것들을 받아보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부 콘텐츠가 둘 중 하나예요. 하나, 완전 개인 경험에 의한 개인 간증 같은 이야기들, 또 하나는 좀 전문가분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굉장히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사실 개인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솔직히 너무 비싼 점들이 있다 보니까 뭘 해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부부가 행복해지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다행히 저는 또 개인적인 많은 연구와 도움 끝으로 정말 아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연구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부부관계에 가장 중요한 건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애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서로 다정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서로의 감정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서로가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는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이 우주 한 시간, 이 수업은 이 자기 중심성, 나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 부부 중심의 생각을 하는 생각들을 매주마다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세 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도 함께 정리하고 배워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정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대화 공부 3기 모집 중이고요. 돌아오는 일요일 날 모집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정말 대화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대화 공부 일주일 만에 집안 분위기 정말 달라졌다. 예, 심지어 라이브 레슨 하지 못했는데도 정말 달라졌다는 이야기. 정말 마법 같고 감사한 일이 벌어졌다. 한 주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정말 놀라웠다. 또 소통의 숨통이 트인다. 배우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민했던 반응들이 가라앉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대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잘 돌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또 대화 공부 필요하신 분들 이번 주에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주한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당신도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어. 요 책을 읽고 있고요. 이 책은 아쉽게도 절판 도서라서 중고책으로 구매하시거나 또는 이 레슨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6가지 문제를 좀 다뤄볼 건데 여러분 저번처럼 투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먼저 다뤄볼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이야기 정말 듣고 싶다 하는 숫자 번호를 남겨주세요. 먼저 집안일의 문제. 이 남편들은 아내한테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데 아내가 만족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이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아내분들은 집안일 하는 거 좋긴 좋은데 쓸데없는 거에 너무 몰입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부딪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죠. 두 번째, 왜 우리 부부는 항상 휴일마다 싸울까? 남편 입장에서 고민은요. 아내가 주말이나 휴일만 되면 너무 신경질적으로 변한대요. 반대로 아내분들은 휴일만 되면 남편이 정말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난다. 우리는 왜 주말마다 휴일마다 싸울까? 2번. 호동이 형님 1번, 2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호동이 형. 3번. 스트레스 쌓일 때. 이 남편은 집에서 TV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막 연애 예능만 보는 아내가 좀 한심해 보이고 이 아내는 남편이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짜증내는 이 모습이 너무 참 미성숙해 보이는 거죠.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때문에도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네 번째, 쇼핑. 남편은 이제 아내와 함께 쇼핑 가면 너무 힘들죠. 예,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반면 아내분들은 참 남편과 같이 가면 또 내가 잔소리하게 되고 참 답답하다. 5번, 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은 아니 솔직히 내가 벌어온 돈인데 왜 내가 용돈 받고 살아야 돼? 라는 불만이 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내분 생각에는 남편은 돈만 벌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 좀 단어가 세긴 하죠. 이런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6번,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남편들은 아내는 맨날 카톡으로 맨날 무슨 여중생도 아니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 진짜 힘들다. 이 아내의 고민은 남편이 친구가 없다. 또는 너무 친구들 많이 밖에서 만난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배우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궁금하다라는 입장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지금부터 투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1, 2, 1, 2, 1. 네, 3번, 5번, 2번, 3번. 4번도 나왔고요. 3번. 네, 지금 10시 9분인데 10분까지 모집해 볼게요. 우리 썬수유님 1번, 5번. 우리 명식님은 3번. 약간 두 분이 바뀌셨군요. 6번도 있었고. 다운님 2번. 경기맘님 안녕하세요. 2번. 자, 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뒤에 순서대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 2, 1 여기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1번 순서대로 2번, 3번, 1번, 5번, 네, 4번과 6번 아마 못할 것 같고 2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휴일마다 우린 왜 싸울까? 이 남편들의 고민이 휴일이 되면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남편의 속마음은 휴일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하대요.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또 아내분들은 이제 휴일이 다가오면 잔뜩 짜증이 난대요. 왜 이런 속마음이 생길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들이 이제 짜증을 많이 휴일에 냅니다. 예.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약간 그 지뢰밭 같아요. 뭘 밟으면 터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지뢰밭을 걷는 기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의 짜증을 유발할까? 이 책이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혹시 남편분들 계신다면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남편이 아닌 아내분만 혹시 듣고 계신다면 우리 남편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1번 집안일 하는 제가 말로 할게요. 1번 집안일 하는 아내와 상관없이 소파에서 뒹굴거린다. 네. 이게 해당되면 숫자를 드는 거예요. 2번 아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3번 아이와 잘 놀아주지 않는다. 4번 가족이 함께 하기로 했던 일을 갑자기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5번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본다. 6번 혼자 나간다. 7번 아내가 외출하려 하면 뚱한 얼굴로 심술을 부린다. 자, 여러분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꿀떡맘님 6번 빼고 다 해당됐어요? 우리 꿀떡파파님, 손이니님은 이제 3개 정도 해당되셨고, 제이님은 또 많이 해당되었네요. 우리 세은님과 명수님은 각자 이제 1개, 또 2번 이렇게 또 해주셨고, 자, 사실 이 원만한 관계를 주말에 잘 보내는 게 아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클 것 같은데 우선은 아이가 없는 상황을 좀 간주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주말에 보통 이제 다투게 되면요, 사실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우거든요. 이 책에서는 외출을 하기로 했는데 아내가 준비하는 시간에 남편이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TV 보다가 잠들어서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거 갈래? 당신 힘들잖아. 괜찮아. 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 갈등이 커져서 싸우기도 하고, 또 출근이 아니죠. 외출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불이 켜져 있으면 불 왜 안 껐어? 너가 끄면 되지. 이런 사소한 걸로도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소리 안 나세요? 네, 이런 걸로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이 렌지와 아키보라는 일본 분들이죠. 이 둘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주말만 되면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같이 있을 때마다 계속 서로 트집 잡고 뭔가 안 씻는 걸로 또 문제 잡고, 그래서 이 상담사가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말에 꼭 같이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평일날 각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쵸? 평일날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주말 이틀만큼은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꼭,
그리고 그래 주말에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있어야지. 뭐 이런 표현들이 오히려 부부를 더 힘들게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억지로 꼭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보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뭘 해요? 부부 사이에 더 큰 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부부들에게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거 명심하세요. 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이가 없는 경우. 아이가 없는 경우에 두 사람이 꼭 함께, 주말만큼은 함께 해야 된다. 이 어떤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정말 서로가 서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이 질에 집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볼게요. 이제 갈등이 있다 보면은 남편은 뭐 어떤 걸 좋아하냐면, 이분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뭐 빵을 만들고 뭐 그런 이렇게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뭐 차 같은 거, 커피를 좋아하셔서 커피 내리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막 카페 이런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반면에 아내는요, 그냥 집에서 혼자 책 보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막 빵 만들다고 할 때 막 가루 채치고 막 하고, 이거를 아내한테 같이 하자고 하면 이거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책 보고 싶은데 남편은 계속 뭐 커피 좀 먹어봐라, 이거 향 맡아봐라. 솔직히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맛있는 빵과 커피를 준비해서 아내에게 내어주는 모습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꼭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우선은 나의 기쁨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부부는 꼭 일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에 갇히지 마시고 서로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면서 각자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게 저는 사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이 이야기는 조금만 길게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육아 있잖아요. 육아는 1인가요? 맞다 1, 틀리다 2 한번 적어볼까요? 육아는 1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육아는요, 진짜 사실,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아와 집안일은 엄연히 다른 개념의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집안일은요, 일이 맞아요. 집안일은 진짜 일입니다. 1. 그래서 바깥일도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면요, 남편이 바깥일을 맡고 있다면 아내는 집안일을 잘하는 게 수순에 맞아요. 네, 이거는 저도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아내들 편은 조금 더 많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남편이 외버리면 아내는 확실하게 집안일을 해야 돼요. 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식사 준비도 하고, 또 집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또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셔츠 같은 것도 준비하고, 아이가 없을 경우. 그런데 여기 육아가 끼잖아요. 저는 육아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육아는 뭐냐면요, 육아는 관계예요. 남편들이 내가 돈을 벌어오고 내가 일을 하니까 아내에게 육아를 오롯이 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그 말은요, 육아는 일이 아니라 보다 관계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육아를 맡긴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와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 육아는요, 이 아이와의 관계예요. 애가 어릴 때는 뭐 젖 물리는 거, 또 트름 시키는 거, 밤 잠을 잘 때 수유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 아이와의 관계거든요. 아이가 좀 큽니다. 뭐 걷고 뛰기 시작해요. 그럼 육아는 대체로 놀아주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 왜 안 지칠까요? 했던 놀이를 2시간, 3시간 하면요, 사실 같이 노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가족 사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바깥일을 합니다.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돈을 열심히 벌었으니까 집에 왔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접받고 싶고 TV도 보고 그냥 애랑 엄마랑 이렇게 좀 알아서 좀 하고 난 좀 집에서 쉬고 싶고 그 마음 저 이해됩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쉼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육아를 정말 놓아버리면 이 아빠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가 이제 어린이에서 청소년 시기에 들어서면요, 아빠와 아이의 관계는 없는 관계예요. 아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아이가 안 듣습니다. 아빠가 어떤 말을 해도 애들이 반항을 해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 이제는 가족이 소중해져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늦었어요. 아니,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단 한 번도 우리 곁에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 아빠가 이제 아내한테 여보 이제 우리 시간 좀 보내봅시다 했을 때 아내가 뭐 하는지 아세요? 서류 냅니다. 서류 내밀어요. 여보 이제 우리 그만해요.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그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고, 이거를 우리가 황혼 이혼이라고 하죠. 최근에 제가 이제 이혼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남편분들이 정말 많이 후회하세요. 아, 내가 정말 육아를 소홀히 했던 거,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거를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때 가서 아내의 마음을 잡아보려고 아무리 정말 별짓을 다 해도 그때는 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대략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20년 동안 독박 육아라는 게, 혼자 육아를 한다는 게 막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엄마와 아이만 관계를 계속 맺어온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냥 돈만 벌어온 사람, 그냥 그 옆에서 잠을 잔 사람, 가끔 소리 지르고 잔소리하고 왕대접받기 하던 그 사람은 우리랑 연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남편분들, 또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아빠분들, 정말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년에 행복하고 정말 노년에 우리가 참 사람다운 멋진 할아버지 되고 싶다면 육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내와의 시간 정말 소홀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우리 정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세대는 다 많은 경우 정년 이후의 삶도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뭐 경험도 쌓고 자기개발도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은 진짜 어떻게든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는 뭐 정말 어르신들도 여전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육아는, 아내와의 관계는 진짜 요 10년, 15년 이때 못하면 그 이후에 기회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 정말 우리 이 육아와 관계에도 힘을 써보자. 휴일 얘기하다가 뭐 육아까지 나왔는데 이런 경우 우리 남편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아내의 짜증을 줄이는 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평일날 우리가 바깥일 하면서 바빴죠. 예. 근데 주말에 사실 일할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밀린 빨래라던가, 또 이제 집안에 뭐 꼭 가을이 다가오니까 슬슬 여름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와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정말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이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한 2시간 온 가족이 바짝 집안일을 하는 시간을 가끔씩 가져요. 우리 이제 집안일 할 시간이야. 이때는 그냥 신나는 음악 크게 켜놓고 2시간 동안 바짝 하고 이제 시원한 물로 샤워하고 이제 쉽니다. 이런 시간을 함께 갖는 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분들도 계속 우리가 사실 하루 종일 잔소리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요 2시간만큼 바짝 하고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이거 해놓고 이제 쉬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좀 집안일을 접근하신다면 휴일이 진짜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아내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짜증내지 말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자, 오늘은 남편과 좀 바깥에 나가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여보, 오늘 우리 외출하자. 내가 알아둔 카페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자. 얘기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눈치 주지 마시고, 여보, 여기 이만큼만 청소기 좀 돌려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증을 내는 것도 정말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왜 먼저 알아서 못하냐라고 누구 아빠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요청을 하자. 네, 그렇게 해보시면은 이 휴일이 조금 더 알뜰하고 또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그 주말에 1시간, 2시간 딱 각 잡고 청소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도움되고, 이때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좋아하는 노래 틀어줘 하면서 그 사람의 취향 음악 들으면서 하면요, 또 그게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부부관계 여러분,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만 창의력을 넣어도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스트레스 쌓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할 것 같은데, 남편분들은 대체로 좀 땀을 흘려야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이거 저 진짜 되게 공감되거든요. 우리 제이님이 껄껄 짜증 화 안 내고 말로 10번쯤 해줘도 기억 못해서 짜증이 자꾸 납니다. 그러시군요. 그때는 좀 기한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제가 참 이거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남편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남편이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내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남편분들은 다 알 겁니다. 비밀이에요.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여보 설거지 해줘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누워있다면 지금 누워있는 거 한 2시간 하고 뭐 한 다음에 뭐 해서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 대체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걸 대체로 아내분들보다 잘해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를 할 건데 언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섰어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 이 설거지 해줘에 있는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지금 당장 설거지를 해. 이게 아내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설거지를 해줘. 그래서 남편은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가 해야지. 이 남편 머릿속에 계획이 이미 있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땐 남편이 여전히 누워 있어요. 그게 못마땅하니까 여보, 내가 설거지 해달라는 거 기억하지? 알았어. 하고 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어때요? 지금 당장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속 터지죠. 근데 남편은 느긋해요. 왜? 좀 이따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아내가 여보 내가 설거지 하라고 했잖아 하면 이때부터 짜증이 나죠. 남편들이 알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 이러면서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시간을 좀 정해주세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를 갔다 와서 2시다. 근데 저녁 먹기 전에 설거지를 해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보 내가 6시에 요리를 해야 돼서 5시까지는 설거지 해줘. 사실 이렇게 하고 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믿어주세요. 예, 믿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대체로 잔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이 남자들 사이에서는요, 오늘 좀 사설이 기네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 듣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통 남자들 위계의 질서에 익숙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은 뭐다? 아랫사람.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나한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기억해? 안 했어? 이런 얘기 듣는 게 무슨 취급당하는 거예요? 아랫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하는 말 있죠. 야, 너 가르치듯이 말하지 마. 가르치듯이 말 안 했거든요.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면 잔소리가 되고 나를 문제 삼는 가르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일은 한 번만 얘기하셔도 좋답니다. 대신 뭘 꼭 정하자? 마감 기한을 정하자. 여러분, 남편들 회사에서 일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다들 일 잘해요. 마감 기한 지키려고 진짜 열심히 합니다. 커피 막 마시면서 합니다. 그래서 집안일에도 좀 마감을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남편들은 땀을 좀 흘려야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저도 가끔씩 이 욕구 불만 시기가 오거든요. 뭔가 답답하고 막 괜히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나가서 30분이라도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진짜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짜증이 많이 났을 때는 우리 아내분들 좀 산책이라도 데리고 좀 나가보세요. 예. 아내들은요, 뭘 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눈물을 흘릴 때, 또는 감정적 공감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굉장히 공감되지 않으시는가요? 자,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는요, 매번 집에서 이렇게 TV를 본대요. 막 드라마도 보고, 소파에 앉아서, 계속 TV 보고, 남편은 이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 보니까 계속 막 주말에 이제 쉴 때 막 TV를 보는데, 아니 뭐 빨래도 좀 덜 돼 있고, 뭐 먹다 남은 과자 봉지도 있고, 이걸 보면은 이제 남편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뭐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얘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갖고 그냥 더 TV만 보고 있대요. 그래서 상담사가 물어봤어요. 아니, 남편분 대체 아내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신 건가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드라마 같은 거 볼 시간에 집안일이나 좀 해. 자, 이 남편들 입장에서는 이 아내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콘텐츠로 시간만 킬링하는 게 과연 이 건강한 삶일까? 근데 지금 이 남편이 몇 가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남편이요, 아내를 자기보다 격이 떨어지는 존재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산적인 사람, 아내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미 보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겠죠. 두 번째, 남편이요, 아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이 드라마나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감정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세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보, 그 TV 보면서 여보 좀 어때? 그거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대화가 아니라, 야, 그딴 거 보지 말고 집안일이나 좀 해.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상처가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한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아니, 아내가 좀 TV를 보고 있으면 재밌게 막 보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이렇게 아이고 재밌나 보네 하고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넌 왜 설거지를 안 하면서 TV를 보냐? 계속 이 말로만 다투는 게 문제죠. 누군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좋지 않은 모습들, 배우자의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들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나부터 바꿔야 된다. 절대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조언으로 배우자가 바뀌지 않아요. 다만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록 더 드라마를 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나를 보면 짜증만 내고 화내는 이 남편을 보면은 그 분노가 안에도 치솟는데, 이거를 드라마나 그런 연애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보면서 그 현실을 잠깐 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일부러 울기도 해요. 왜? 울면 그래도 감정이 해소가 되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배우자의 즐거움을 빼앗지 마세요. 그리고 배우자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고 기분을 조금 더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도 좀 비슷하거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이런 콘텐츠 보는 걸 좋아하고,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인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보는 모습을 보면 이따금씩 이렇게 참 좀 생산적인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로 정말 본인의 하루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는다면 정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남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남편분들, 아내가 이따금이라도 울지 않는다면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꼭 눈물이 많지 않은 아내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남자와 살더라도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리고 아내분들은 이거를 좀 이렇게 수다나 또는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뭔가 고조됨으로써 그걸 푸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내가 정말 한 번도 울지 않고 뭐 또 잘 웃지도 않고 이런 감정 표현이 좀 적다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될 시기다. 이때는 같이 좀 슬픈 영화도 보러 가고, 요즘 그 사랑의 핫쇼핑 보면은 아빠들 많이 울고 온다고 하는데 핫쇼핑도 한번 보고 오고, 아내가 좀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내분들, 남편이 운동을 전혀 안 하면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거든요. 그 어떤 연구를 보니까 가만히 누워 있을 때, 들어보세요. 가만히 누워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것보다 몸에 독소가 더 많이 쌓인대요. 그러니까 집에 소파나 TV에 붙어 있는 남편들 있죠. 몸 안에 독소가 엄청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소는요, 건강만 해칠 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 건강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분들이 짜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날도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하니까 함께 좀 산책도 좀 다녀보시고, 또 때로는 정말 뭐 근처에 있는 헬스장이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을 좀 하긴 하는데, 아들과 함께 그 킥복싱을 목요일날 상담받으러 갑니다. 아이가 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저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여러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운동을 하려고 푸는데, 여러분들도 좀 부부의 운동 시간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쩌다와 매일의 차이, 이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눠볼게요. 이거는 우리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남편분들 중에 또는 나의 남편이 가끔씩 요리를 해준다. 숫자 1번 한번 적어볼까요? 나의 남편은 가끔씩 요리를 해준다. 자주 해준다. 건우 아내님도 종종 해준다. 후원찬 아빠님 스스로 하시고. 자,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진짜 솔직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내분들만 남편이 요리를 해줬을 때 진짜 너무 기쁘다는 1번, 그냥 고맙다 정도 2번,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서 사실 조금 피곤하다 3번 한번 적어볼까요? 네, 사실 뭐 고맙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같이 서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 부분은요, 좀 재밌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했대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이 남편이 좀 다정한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가 정말 물만 마셔도 힘들어하니까 뭘 먹을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뭘 시작했어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내분이 이제 많이 바빠지셨는데 남편의 이 요리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막 수비드 머신 사놓고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따만한 냄비 사놓고 무슨 요리 용품에 너무 진심인 거예요. 참 이 아내로서 사실 참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아니 아내에게는 남편의 이 요리가 나를 즐겁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를 늘리고 있다? 일거리를 늘리고 있다. 이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요리해주는 것도 고맙지도 않고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자기가 요리를 하는 게 아내가 되게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행동이 아내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고 일을 늘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지각이 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 만족이 아닌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우리 남편분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우주한 시간에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나의 배려가 정말 배우자가 원하는 배려일까? 이거를 사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분들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했던 이 배려가 진짜 배우자를 위한 배려였을까? 그런 고민들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남편분들께 조금 이야기하는 게 요즘은 사실 남편분들이 요리 많이 하거든요. 예,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 집도 제가 조금 더 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남자 아내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되었든 상대방의 요리를 평가하지 말자. 예, 이건 진짜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요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자꾸 잔소리와 평가가 되는 순간 상대방은 진짜 안 하게 되고 해줄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정말 맛있다. 여보 또 너무 훌륭해. 애썼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남편분들께 한 가지 더. 이거는 진짜 저희 아빠 이야기인데 가끔씩 요리를 해주세요. 근데 엄마가 싫어하세요. 왠지 아세요? 막 설거지거리를 막 이만큼 벌려놓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집안일은요, 사실 뭐 집안일 같이 해야 되지만 요즘 아직은 그래도 아내분들이 집안일을 조금 더 하니까 아내에게 집안일은 얼마나 빨리 효율적으로 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일에도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순서가 있어요. 이 설거지, 부엌만 하더라도 후드를 먼저 닦을 건지, 설거지 먼저 하고 식세기 바로 돌릴 건지, 아니면은 뭐 주방에 있는 재료들 먼저 닦을 건지, 이게 다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안일에 대한 거를 혹시 아내분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다면 남편분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규칙을 같이 좀 지켜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43분이네요. 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1번까지 한번 풀어보았고 마지막으로 5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돈에 대한 개념의 차이 있겠죠. 남편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남편은 대체로 돈을 조금 자유롭게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아내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돈을 쓰고 싶어 한다. 이거는 내가 가치를 어디 두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남편들은 대체로 현재 좀 지금 행복한 거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 아내분들은 좀 미래, 나중에 우리 노후라던가 앞으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앞으로 또 이제 연세가 드실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남편분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낚시나 여행을 하면서 취미 활동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내분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 상담사가 어떤 걸 이야기했냐면요, 라이프 플랜이란 거를 한번 짜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생긴다. 그쵸? 또 아이가 크면은 또 학원비 이런 게 많이 들 거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시고 하면은 또 병원비라던가 또 이제 또 용돈도 드려야 되고, 그래도 지출을 될 금액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짜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5년 뒤에는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 거다. 또 뭐, 당장, 지금만 해도, 네,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든다. 그리고 10년 뒤에는 10년 뒤면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 또 중학생 되면서 학원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들겠죠. 또 그때는 생활비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들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로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 그냥 하하호호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숫자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는 취미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도 좀 표현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 아내는 남편이 담배를 핀대요. 근데 하루에 2갑을 핀대요. 그리고 하루 2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얼마인가요? 담배 한 갑이 얼마지? 5,000원 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 한 갑에 얼마입니까 요즘? 4,500원. 아, 그러면 이제 어림잡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2갑이면 하루 10,000원이죠. 그러면은 1년이면은 365만원. 그러니까 이 라이프 플랜을 남편과 아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돈, 또 어떤 거 할 때 드는 돈들을 딱 적어보니까 남편이 이날 바로 금연을 시작했대요. 이 책에서는. 왜냐면 그냥 머리로는 대충 돈이 좀 들겠거니 생각했는데 정확한 수치가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게 충격이었던 거죠. 또 심지어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또 나중에 이사를 한다라면은 또 어떤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남편분도 좀 끊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돈은 사실 자존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돈 얘기가 나오면 사람이 진짜 치사해져요. 그래서 여보, 아니 뭐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밥 살 때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이거 굉장히 자존심에 수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후배들 밥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돼? 이게 진짜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수치로 딱 보여줄 때 저도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분들께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일단은 그냥 돈 얘기라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뭐 1년 뒤까지는 우리가 이 정도 모아야 돼. 이런 어떤 목표치를 세우면은 남편분들은 또 그거 지키는 거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동시에 용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용돈 찬성주의자입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돈이 많아지면 딴 생각을 하기가 솔직히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야 내가 이 안에서 좀 더 건설적이고 그리고 관리를 하는 능력이 생기지, 한계가 없는 거는 진짜 누구에게나 독입니다. 그래서 용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남편분들은 용돈을 만약에 우리가 더 늘려야 된다, 그럼 그냥 뭐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여러분 진짜 안 통해요. 감정만 상하고 내 자존심만 긁혀요. 그래서 용돈을 인상할 때는 여러분 정말 연봉 협상하듯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세요.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내 사용하는 이 돈의 출처가 좀 명확하고, 이래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는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이 아내도 들을 때 그 말이 맞다. 그러면 조금 필요하겠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승진을 해. 그래서 월급도 좀 늘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거래처도 더 만나야 되고 또 후배들도 좀 다독이기 위해서 좀 돈을 써야 돼.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용돈 인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용돈을 할 때는 그냥 내 머릿속에 많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는
정말 나에게 어느 정도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잘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진짜 이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내 있죠? 아내. 이건 제가 많이 한 얘기 같은데 여자는 결혼을 하면 아내가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나와 남편을 중심으로 미래 계획을 짜요. 진짜 정말 많은 아내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요, 남자는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남자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쓰던 생활 습관, 또 나와 나의 엄마, 아빠의 가족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미래 계획보다는 평소에 쓰던 거를 유지하길 원해요. 근데 아내들은 뭘 어떻다고요? 미래 계획을 짠다. 그래서 그 용돈을 막 올리자라는 그 얘기는 아내 입장에서 이 미래 계획이 되게 흔들리는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설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맞아요. 아내만 태세 전환이 되고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 예, 우리 온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대화도 남친일 때 하는 대화랑 남편일 때 하는 대화는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세는 바뀌었는데 이 내가 바뀐 태세를 표현할 수 있는 스킬들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정말 이 부부 대화를 배워야 된다를 전 너무너무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오늘 요 새로운 코너를 좀 준비해 봤는데 요거 한 번만 좀 적어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예, 지금 여러분 오늘 레슨 들어보시고 요 한 문장 진짜 기억난다 하는 것을 우리 카톡 있죠? 우주한 시간 카톡 거기다가 또는 여러분 각자 계신 어떤 그 카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우리 남편 계조님이 육아는 관계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명언이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하남에서 촬영이 있었는데, 하남이라고 하시니까 또 반갑네요. 또 우리 온맘님 어떠셨는지, 또 꿀떡맘님과 남편분도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또 오늘 들은 내용 중에, 요건 좀 우리 부부가 기억해야겠다. 부부 주말에는 꼭 같이 있지 마세요. 맞아요. 같이 있어서 우리가 더 싸우고 힘들다면 좀 시간을 줄이고 각자 방이든 또 뭐 산책을 하든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정말 그 두세 시간이라도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남편은 계획이 있다. 없는 줄 아셨군요. 우리 추리닝 안경네오님. 남편은 계획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언제 할지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아내분과 그 계획이 다를 뿐이다. 자, 우리 고남님이 남편 계조님이 꿀떡맘이세요? 내가 하는 배려가 정말 배우자가 원하는 배려인가? 맞아요. 진짜 중요하죠. 온맘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말 얘기를 해보자. 우리 지금 대화 공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또 육아는 관계다. 남편한테 집안일 할 때는 시간을 정해주자. 또 아내한테 설거지를 해달라는 말은 지금 당장 하라는 말이고, 남편이 알겠다고 한 말은 좀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계획을 짜놓은 상태다. 네,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돈을 받으려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라.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레슨 했던 소감들 남기는 것도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도 한번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 또 얘기 남겨주시면 제가 더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화 공부 3기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영상 하나만 잠깐 볼게요. 대화 공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귀여운 마리도 고요. 이용 가이드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하는 거군. 10개명도 기억하세요. 수업 시작 전 먼저 풀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대화 유형 검사인데요. 내 대화 유형을 알아야 어떤 공부가 더 필요한지 알 수 있겠죠. 1주차가 시작됩니다. 매주 라이브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채팅으로 질문도 해보고 함께 참여해보세요. 수업 때 배운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매일매일 복습해 볼 거예요. 배우자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도 해보고 매일 달라지는 데일리 미션으로 우리 애정도 더 높여보고
우리 부부의 애정 통장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대화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한번 돌봐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봐주는 문장도 적어보고 행복한 일기도 써볼 겁니다. 이렇게 4주의 시간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짜잔! 와. 네. 최고 최고 최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네, 그 대화법 신청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또 함께 많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가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겠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딪히는 6가지 문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우주한 시간이었고요. 행복한 남편연구소였습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되시고 또 링크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